2001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부터 필라델피아와의 파이널까지 15승 1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리핏을 달성한 LA 레이커스. 01-02 시즌을 맞이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3핏을 달성해 왕조의 이름을 NBA 역사에 새기는 것이었고, 변함없이 골밑을 초토화시키고 있던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센터이자 선수인 샤킬 오닐과 생애 첫 올스타전 MVP 및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며 리그 최고 가드로 올라선 코비 브라이언트를 앞세워 그들은 여전히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합니다. 시즌 성적 58승 24패를 올리며 서부 2위를 기록한 레이커스의 위력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졌고, 1라운드에서 만난 포틀랜드를 3전 전승으로,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만난 샌안토니오를 4승 1패로 가볍게 물리친 그들은 3년 연속 파이널 진출에 단 한 걸음 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왕조를 완성하기 위한 레이커스의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7할이 넘는 승률로도 레이커스가 1번 시드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였던 세크라멘토 킹스가 컨퍼런스 파이널의 상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5월 크리스 웨버의 합류를 기점으로 마이크 비비, 페자 스토야코비치, 블라디 디박 등 각 포지션별로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게 되면서 만년 하위권팀에서 서부의 강으로 떠오른 세크라멘토 킹스는 01-02 시즌이 시작되자 바야흐로 프랜차이즈 최고의 황금기를 맞게 되는데, 빠른 템포의 공격 농구를 지향했던 그들은 리그 최정상급의 디펜스 능력까지 보여주며 완벽한 공수 밸런스의 팀으로 거듭났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농구를 선사함과 동시에 가장 실속 있는 성과까지 챙긴 세크라멘토는 시즌 61승 21패를 기록, 양대 컨퍼런스 전체 1위의 승률로 강팀들이 질비한 서부에서 당당한 1번 시드를 차지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유타 재즈와 댈러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각각 1패만을 허용한 채 시리즈를 내조지하며 정규 시즌 최강팀의 위용을 과시한 세크라멘토는 마침내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의 앞에는 정규 시즌 성적에서는 밀렸지만 여전히 이견이 없는 현존 최강의 팀 LA 레이커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그 전체 승률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서부 컨퍼런스 소속의 팀이었을 만큼 극심한 서부 동조의 흐름 속에 사실상의 파이널로까지 불렸던 2002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비록 간판 슈터 페자 스토야코비치의 부상 이탈은 아쉬웠지만 밀레니엄 킹스의 전력이 최정점에 오른 시점이었기에 직전 시즌 플레이오프 완패 포함 번번이 자신들을 가로막았던 레이커스를 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지만,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홈에서 열린 1차전, 레이커스는 양팀 최다인 30득점을 올린 코비 브라이언트의 주도하에 초반부터 리드를 가져갔고, 경기에 나선 주전 5명 모두 높은 정확도의 야투 성공률을 보여준 덕분에 그들은 무난하게 시리즈 첫 승을 가져갑니다. 홈에서 첫 경기를 손쉽게 내주고만 세크라멘토, 반전이 필요했던 그들은 샤킬 오닐이라는 리그 최강의 센터가 버티는 골밑이 아닌 백코트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정했고, 외곽에서 바비 잭슨과 더불어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슛을 터뜨린 마이크 비비의 존재로 인해 시리즈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1승 1패의 상황에서 스테이플 센터로 무대를 옮긴 3차전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 양팀의 에이스로 인해 승부가 결정되었는데, 오닐이 턴오버 5개 포함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3쿼터 극도의 저조한 야투율을 보이며 단 2득점에 그친 것과 달리 크리스 웨버가 부진을 딛고 팀 내 최다인 26득점을 올리는 등 리그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다운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세크라멘토가 시리즈 우위를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2연승을 거둔 세크라멘토의 기세는 4차전에서도 계속되었는데, 경기 초반 코비가 야투를 모두 실패하며 9득점에 머문 반면 마이크 비비가 매서운 감각을 선보이며 양팀의 점수차는 1쿼터에 무려 20점 차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2쿼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레이커스 선수들은 점수차를 서서히 좁히기 시작했고, 맹렬한 추격전을 펼친 끝에 4쿼터 종료 11초를 남기고 스코어는 99-97, 2점 차까지 좁혀지게 됩니다. 레이커스의 마지막 공격, 수비를 제치고 드리블 돌파를 하던 코비는 블라디 디박 앞에서 러닝 점퍼를 던졌지만 슛은 빗나갔고, 이를 샤킬 오닐이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재차 슛으로 연결했지만 이 역시 빗나가고 맙니다. 림을 맞고 나온 볼을 혼신의 힘을 다해 블라디 디박이 외곽으로 쳐냈지만 이 공은 정확하게 3점 라인 앞에 있던 로버트 오리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던진 3점 슛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린 뒤 그대로 림을 통과합니다.
1970년대 이후 NBA 역대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7개의 우승 반지를 보유한 빅게임 클러치 플레이어 오리가 선보인 극적인 역전골에 힘입어 레이커스가 시리즈 2승 2패 타이를 이루어냅니다. 다잡았던 승리를 놓친 세크라멘토. 하지만 밀레니엄 킹스 선수들은 이 같은 충격을 극복할 힘이 있었고 또다시 슈퍼클러치 상황으로 전개된 4쿼터 막판 종료 8초를 남기고 강심장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마이크 비비가 극적인 풀업 점퍼를 성공. 클러치 패배를 클러치 승리로 되갚은 세크라멘토가 대망의 파이널 진출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6차전, 그리고 NBA 역사에 두고두고 패자된 논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 3쿼터까지 양팀 동점인 상황에서 진행된 4쿼터를 지배한 건 세크라멘토 선수들도 레이커스 선수들도 아닌 바로 심판들이었는데, 그들은 세크라멘토의 수비에는 엄격하게 파울을 적용하는 한편 레이커스의 하드 파울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4쿼터에만 무려 24개의 자유투를 얻어낸 레이커스가 특히 마지막 18점 가운데 무려 16점을 자유투로만 기록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노골적으로 레이커스의 편을 들어주는 심판의 행태에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한 세크라멘토 선수들은 무기력하게 6차전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훗날 승부 조작으로 쫓겨난 심판 팀 도너이가 해당 경기는 조작되었다는 인터뷰를 하며 큰 파장까지 일으킨 이날의 경기를 통해 3승 3패가 된 시리즈는 7차전에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6차전 편파 판정으로 얼룩진 경기로 인해 억울한 패배를 당했음에도 세크라멘토는 마지막 경기를 연장까지 몰고 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6반칙 퇴장을 당한 블라디 디박의 공백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그렇게 레이커스가 힘겹게 세크라멘토를 물리치고 3년 연속 파이널 무대를 밟는 데 성공합니다. 서부를 넘어 리그 최강을 넘볼 정도의 전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 희생양이 되며 끝내 대권 도전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세크라멘토 킹스. 특히 파이널에 올라간 LA 레이커스가 유저지 네츠를 상대로 현격한 전력차를 증명하며 4연승 끝에 역사적인 3핏을 달성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한 세크라멘토의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 절호의 기회를 놓친 밀레니엄 킹스는 해당 시리즈를 기점으로 서서히 최정점에서 내려와 깊은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